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희 부동산 채널 138번째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법정지상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시리즈 강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법정지상권의 두 번째 제2강으로서 그 종류 6가지에 대해서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한 시리즈 강의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심층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1강에서는 법정지상권의 개념, 취지, 그리고 또 그 성질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종류 6가지에 대해서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법정지상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민법 제366조에 의한 저당권과 법정지상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 강의에서는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또 다섯 번째는 관습사항의 법정지상권, 여섯 번째는 분묘기지권, 일곱 번째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와 존속기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기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법정지상권의 소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이후 강의부터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좀 다진다는 의미에서 그 케이스를 여러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다 들으신다면 법정지상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광고가 나오면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는 법정지상권 두 번째 강의죠. 두 번째 강의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지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개념입니다. 법정지상권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정지상권의 종류 6가지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종류 6가지에 대한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가장 일반적인 법정지상권의 형태인 민법 제366조에 명시되어 있는 저당권과 법정지상권,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또 세 번째는 가등기 담보권과 법정지상권, 네 번째는 임목과 법정지상권, 다섯 번째는 가장 또 일반적인 형태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여섯 번째는 분묘기지권, 이렇게 6가지의 법정지상권 종류를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상권이라 하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약정지상권 그리고 법정지상권. 용어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약정지상권은 약정을 해서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법정지상권은 마찬가지로 용어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죠. 법으로 정해진 지상권입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법으로 정해진 지상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이 법정지상권입니다. 그 내용을 구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약정지상권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지상권이란 건물이나 수목 등의 소유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약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부동산 등기부에 설정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다음 페이지에서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정지상권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약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법정지상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 법률의 규정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지상의 건물이나 임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용어에서 그대로 나와 있듯이 법정,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지상권이라는 얘기예요.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것을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으나 그 후에 매매나 경매 등 일정한 사유로 그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을 때 건물이 나무 땅 위에 있다 하더라도 지상권의 존속기간 동안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법정지상권입니다. 이 법정지상권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와 건물이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법정지상권의 분석은 시작이 된다고 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을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의 건물을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건물을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 이것이 법정지상권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법정지상권의 종류 6가지에 대해서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민법 제366조에 나와 있는 저당권과 법정지상권,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토지와 그 지상에 건물이 소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 모두나 적어도 토지와 건물 중 하나의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저당권과 법정지상권의 기본 개념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권의 존속기간 동안 철거를 요구하지 못하겠죠. 말씀드렸듯이 이 법정지상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민법 제366조에 나와 있는 저당권과 법정지상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 법정지상권의 분석의 시작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 소유자가 똑같은 상태에서 분석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이 이해가 되셨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민법 제305조에 나와 있는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토지와 그 지상에 건물이 소재하고 있고 소유자가 같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다음에 토지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이럴 경우에 토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인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민법 제305조에 나와 있는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관계입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동안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세권자의 권리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죠. 보시면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법정지상권이든 간에 일단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똑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바뀌었을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종류 세 번째, 가등기 담보권과 법정지상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토지나 건물 하나에만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또는 매도 담보권이 설정된 다음에 이들 담보권의 실행 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져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가등기 담보권과 법정지상권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 세 번째 설명을 드리는데 저당권과 법정지상권,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이 세 번째 가등기 담보권과 법정지상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그 소유자가 똑같은 상태에서 분석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의 구조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임목과 법정지상권입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등기된 수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임목과 법정지상권. 보시면 토지와 그 지상의 임목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임목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죠. 이렇게 달라졌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임목과 법정지상권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목 소유자는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조가 마찬가지로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오세요. 이제 다섯 번째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가장 큰 주류가 말씀드렸던 저당권과 법정지상권, 그리고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적인 법정지상권입니다.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토지와 그 지상에 건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나 건물만이 매매나 증여나 상속이나 강제경매, 공매 등으로 각각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에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당권과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 중 하나에 아니면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을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것이 저당권과 법정지상권이었죠. 그런데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이 아니라 그 변경 사유가, 소유자 변경 사유가 매매나 증여, 상속, 강제경매, 공매, 이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경된다. 이럴 경우에 매매계약서상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특약을 달았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헐지 않고 계속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종류 마지막 여섯 번째,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하려고 권리분석을 할 때 시골에 있는 땅, 임야, 권리분석을 할 때 분묘기지권 분명히 나타납니다. 분묘기지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이 슬라이드에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핵심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분묘기지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하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해서 시효 취득을 할 수도 있죠. 또 한 가지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에 분묘 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만을 처분한 경우, 이럴 경우에 분묘 소유자는 타인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보유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과 유사한 용익물권, 이것이 바로 분묘 기지권입니다. 이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강의에서 정확하게 한 번 더 별도의 강의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는 요 세 가지 성립 요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알고 일단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법정지상권 시리즈 강의 제2강으로서 그 종류 6가지에 대해서 핵심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정지상권의 형태라 할 수 있는 저당권과 법정지상권, 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이 세 가지는 별도의 강의를 만들어서 아주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법정지상권의 포인트는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시작은 이렇다 했죠.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정지상권의 분석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수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유, 그러니까 매매라든가 경매라든가 공매라든가 상속이나 증여,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을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함부로 철거하지 못하고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의 핵심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법정지상권은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례도 제가 판례라든가 각종 분쟁 사례를 잘 정리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강의를 아주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계속해서 따라오시면 법정지상권 이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정지상권 제3강에서는 법정지상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심층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상식 및 시사,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약 20분간에 걸쳐서 법정지상권의 6가지 종류에 대해서 핵심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